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의 황조연 약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이 자리에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일주일 늦어졌는데 네네. 땡스기빙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어땠어요? 땡스기빙은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잘 보냈는데 네네. 네, 그냥 뭐 각종 바이러스와 함께 아이가 데이케어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요새 뭐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각 집마다 난리예요. 지금 저 아는 지인도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를 갔는데 이 병실이 없어서 휴스턴까지 내려갔어요. 어머나, 지금 괜찮으세요? 아직 뭐 이렇게 그 심각한 건 아닌데 그 다행이네. 병동 가용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흘러흘러서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지금 뭐 트리플 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독감, 코로나, 뭐 호흡기 질환 난립니다. 전 이렇게 많은 감기 환자와 그렇죠. 독감 환자 네네. 진짜 물론 항상 요쯤 되면 저희는 이제 할로윈 때쯤 되고 추수감사쯤 되면은 네. 이제 독감이 이제 창궐하는 시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폭발하는 완전 것 폭발했어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코로나 환자보다도 입원율이 독감 환자의 그 입원율이 더 높아졌다.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얘기해 보려는 주제가 이제 이 바이러스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최고의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제가 진짜 우리 아이 대학교 선생님이 네네. 제가 애가 아프니까 못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20년 선생님 생활 중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가 한 번에 빠진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네, 거의 반의 3분의 1이 빠졌대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이럴 정도인데 지금 약국을 하시다 보니까 그걸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요새 뭐 감기 환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감기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고요. 네네. 미국 약국에도 감기약이 없고요. 기침가래약이 없고. 아, 진짜요? 네, 제가 한국 뭐 약들도 음. 진짜 동이 나가지고 아, 뭐 네, 홀세일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요즘 감기 너무 많아요. 미리 구비해 두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이게 또 네. 사재기 조장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 근데 그럴 정도로 만큼. 네, 그러면은 요게 진짜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환절기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거기다가 저희가 정말 너무 거리두기랑 이 방역을 잘해서 그동안 너무 잘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독감이 일찍 시작되기도 했고요. RSV도 너무 많고요, 요즘. 네네네네. 네, 요즘 아주 모든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진짜 너무 방역을 잘하고 거리두기를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몸이 좀 청정지역이 돼서 어떤 것들이 훅 들어왔을 때 그걸 뭐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그쵸. 거죠. 한 2년 정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는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감기도 괜찮았고, 그리고 그 전해도 그랬어요. 제가 거의 없지 네. 않았어요? 코로나 처음 터지고 나서. 네, 그래서 막 그때도 제 아시는 약사분이 이제 아틀란타에서 약국 하시는데 한국 네. 약사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보면 약국은 제일 호황기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네네네. 이 감기 시즌인데 그렇죠. 감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아주 적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청정 지역이었던 거죠. 한 2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폭발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다. 맞아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이제 다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애들도 맞아요. 학교에서 뭐 마스크 쓰는 애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지금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게 지금 그래요? 추수감사절 끝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게 민족의 대이동이기 때문에 네네. 이 즈음에 엄청나요, 항상. 작년에 크리스마스 끝나고 정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더 전파가 여러 곳으로 확 그쵸. 되는군요. 뭐, 작년에 솔직히 코로나 막 진단 키트 없어서 못 팔 정도였는데, 맞아요. 네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독감, 감기, 뭐, RSV, 뭐, 다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옮고 하면은 또 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네. 감기를 걸렸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고.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걸린 거 다시 걸리고 이러면은 막 계속 돌아가면서 막,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전 걱정되는 게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네. 정말 각별히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네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돌 안 된 애기들. 맞아요. 미국은 12주, 그러니까 3개월 안 된 아이들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저는 6개월 안 된 애는 정말 안 나가는 게 좋고요. 맞아요. 저도 거의 7개월까지는 어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전기 채권만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요. 물론 제가 몸이 힘들어서 그랬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 하나 숨쉬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러면 오늘 우리 좀 본격적으로 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네.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이제 뭐 저희가 말했던 거 모든 거, 뭐 코로나, 독감, 감기, 요즘 또 막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RSV라고. 네. 요거 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제가 여기 바이러스 유전 뭐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DNA, RNA 네. 요거에다가 단백질이 둘러싸여져 있는 구조예요. 네. 이 바이러스는 자기 세포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는 데 비해서 이 바이러스는 그렇지 하길 못하기 때문에 감염시킨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체를 복제하고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지만 사실은 스스로 복제는 못하니까 누군가한테 들어가서 그쵸. 거기서 이제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일수록 네네. 이제 치사율은 적어지는 거죠. 숙주를 살려둬야지만 네, 네. 그래야지만 이게 자기가 널리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홍익인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아, 정말. 웃겼나요? 홍익인가? 근데 이제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널리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이 계속 전염이 되게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는 이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독감, 네. 뭐 간염, 뭐 인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뭐 자궁경부암도 바이러스고요. 아, 그래요? 네, 피부 질환 유발하는 herpes 바이러스도 이제 바이러스고, 네. 뭐 옛날에 한참 유명했죠 메르스. 그렇죠. 뭐 식중독 바이러스 유명한 뭐 노로바이러스. 네. 또 요즘 이거 빼놓고 얘기 안 되잖아요. 뭐 코로나, RSV 맞아요. 다 바이러스예요. 네. 물론 제가 뭐 언급하지 않은 바이러스 상당히 많고요. 뭐 네. 신형, 간염 뭐 이런 거 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에 어쨌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감기의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네, 요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뭐 네. 선천 면역 반응 그리고 후천 면역 반응을 나누게 되는데 네네. 선천 면역 반응은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게 선천 면역 반응이고요. 네. 후천 면역 반응, 뭐 적응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4에서 5일 정도 걸려요. 선천 면역으로는 이제 뭐 인터페론이 있고 이 인터페론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은 뭐 네. 세포 안에 이제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성해요. 그리고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NK 셀이라고도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서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병사 같은 거네요. 바로 그쵸. 나타나면 딱 공격을 해버리죠. 네. 근데 이 NK셀 인터페론 이제 기억 현상은 없어요. 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태어나서 한 번 맞는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이제 기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쭉 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기억 능력이 없어요. 아,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그쵸? 네. 병사죠. 어. 반대로 이제 기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4에서 5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천 면역이고요. 네. 후천 면역에는 뭐 항체와 T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많이 항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요 항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항체 요즘 많이 말하는 그 항체인데 음. 얘는 이제 바이러스에 이제 결합해서 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네. 항체는 그냥 생기진 않고 이제 B세포가 이제 바이러스 인식하고 항체를 내기 시작한 이런 반응이 있는데 요 후천 면역은 바로 이제 나오진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내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항체를 내야 돼요. 네네. 근데 이 항체는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렇겠죠? 네,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잡아주지만 대신 이제 그럴 때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T세포예요. 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T세포가 이제 활성화돼서 감염된 세포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가 몸에 들어와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게, 네네. 이제 백신은 이 바이러스와 싸울 항체와 T세포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약 4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네네. 이 시간을 한 이틀 정도로 단축시켜줘요. 백신을 맞으면은. 아, 그렇군요. 빨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기억을 시켜주니까요. 한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조금 더 빨리 갖춰서 얼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쵸?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요번에 뭐 감기 뿐만이 아니라 독감 때문에 진짜 뭐 한 일주일을 이 친구가 죽다 살아났다고 진짜 처음에는 코로나랑 구분이 안 가서 진단 키트로 하다가 안 돼서 직접 가서 PCR 검사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증상 차이가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요즘 뭐, 내 증상이 솔직히 초기에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쵸? 뭐 감기, 코로나, RSV, 또 이제는 막 제가 다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독감. 네. 이게 다 얘기했나요? 네네네네. 이게 너무 증상이 비슷하고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도 해요. 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고요. 감기와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는 방법마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미크론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있었잖아요. 목이 많이 아프고 막 맞아요. 목이 막 깔깔하고 그리고 가장 특징이 이제 냄새한 후각과 이제 미각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고객자도 되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었는데 음.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후각, 미각 다 괜찮고 네. 심지어 목에 통증이 없으신 분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참 너무 비슷해요. 이제 감기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되고요. 네. 콧물, 코막힘, 기침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잔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프신 경우는 있지만 네. 기침을 안 하는데 뭐 목이 그냥 아프다 이런 경우는 잘은 없으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감기는 아무리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 그 약을 네. 먹으면 좀 괜찮아지고요 증세가 일주일 정도를 넘지는 않아요. 잘. 네네. 독감과 코로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결과 네. 몸살과 이제 인후통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인후통이 진짜 심한 네.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다들 그 얘기 하세요. 네. 증상이 매우 유사해요. 감기의 경우에는 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약을 드시면 되게 괜찮아지는 반면 코로나나 독감의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뭐 조금 낫긴 나은데 별로 안 나아지는 그러니까 게 소용이 특징이고요. 없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죠. 아무리 심해도 2, 3일 지나면 호전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데 독감과 코로나는 증세가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심하게 가고요. 네. 근육통, 인후통, 고열, 콧물, 또 가끔 설사, 구토 증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고열이 나니까. 맞아요. 네네.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애가 독감인가요?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면은 제가 본 결과 아이들 경우 네. 이제 애들은 감기가 걸려고 열이 나도 잘 놀아요. 맞아요. 감기는 참 진짜 신기해요. 정말 네. 저희 아이도 뭐 106도 이랬는데 막 뛰어놀거든요. 네네.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두지 마세요, 어머니들. 네네. 근데 독감의 경우에는 애들이 되게 비실비실거려요. 그러니까 네, 컨디션이 딱 달라요. 힘을 못 쓰는군요. 네, 달라요. 보기에 좀 달라 보여. 물론 독감 주사를 맞은 경우는 증세가 조금 완하게 오기는 하지만 되게 비실비실거리는 게 특징 네, 중에 네. 하나예요. 네. 특히 또 코로나의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증세가 많이 가벼워지긴 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1일차 이유가 걸리고 이제 한 3일째가 제일 아파요. 항상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운 차리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육통 고열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요즘 진단 키트 웬만하면 있으니까 이건 키트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한 3일차쯤에. 네네. 요즘은 또 일찍은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SV 경우가 있는데 RSV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RSV가 어른한테 걸렸을 때는 괜찮은데 아이들한테 걸렸을 때 정말 기침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배를 움켜쥐면서 막 기침을 하잖아요. 너무 하다 보니까 갈비뼈 있는데도 아프고. 저희 아이가 작년에 이게 걸렸었는데 정말요? 네, 진짜 조금 과장을 못해서 1분에 한 번씩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밤에 먹는군요. 훨씬 많이 하고요. 잠을 맞아요. 자면 괜찮은데 애가 잠을 못 자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침을 하다 밤에 토하는 경우, 맞아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음. 그런 경우는 RSV를 의심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아, 진짜 이렇게 딱 들어서는, 그러니까 약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그런 차이가 조금 있구나 하지만 사실은 막상 우리가 맞아요. 증상을 이걸 구별해내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막상 겪으면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러면 요 RSV, 요거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네, 이건 이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이제 미국말로 RSV인데 네.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에요. 네네. 그냥 호흡기 바이러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 1, 2주면 다 회복하는데 이게 유아와 노인들한테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네. 또 이제 미국에서 1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제 폐렴이 걸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기관지염에 그러니까요. 걸리는 가장 흔한 이유고요. 네. 감기의 경우에는 뭐 증상이 뭐 열, 기침 이런 게 열, 기침이 있으면서 코 막힌 콧물 재채기고요. 네네. RSV는 열은 안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진짜? 열 안 나는데 기침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하고요. 토하기 직접. 네, 소리가 이렇게 그렁그렁해요. 맞아요.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어허. 쌕쌕거리고 숨 쉴 때 애가 숨을 내뱉고 이렇게 들이쉬잖아요. 할 때 네네네. 맞아요.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좀 병원 가셔야 돼요. 이런 체질에는. 네. 그리고 이제 숨 쉴 때 그러니까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네, 그런 애처로워라. 그쵸. 이게 가장 위험한 population이 그러니까 생후 12달, 아까 12달이 아니라 뭐 10주, 10주? 12주. 12주. 네, 3개월 안 된 아이들. 네.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저체중 아이들. 네네. 그리고 이제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면 이제 폐질환이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누구 애기 만나서 예쁘다고 뽀뽀하지 마세요. 12주 안 된 애들. 아, 진짜요. 뭐 사실은 이렇게 손을 대는 것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상당히 RSV가 제 기억으로 몇 시간, 제가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몇 이게- 시간 안에도 그냥 감염이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기침을 하고, 네, 기침한 손으로 어디를 만졌잖아요. 이게 네네. 이 서피스에서 살 수 있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몇 시간 넘어요. 확실하게. 9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14시간이었나, 9시간이었나. 손 댔던 곳을 또 다른 사람이 된다면은 또 이게 그 아이들이 보면은 다 되고, 어른들은 맞아요. 요즘 음. 하도 교육이 잘 돼서 밖에 만진 손을 막 이렇게 안 만지는데 요즘은 특히 또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막 안 만지잖아요. 얼굴 메이크업도 잘. 하고 그쵸?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은 모든 게 이제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자카파가 불러요. 코끝의 겨울.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학국의 황조연 약사님 모시고 바이러스, 각종 바이러스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RSV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짝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사실은 누구나 이런 병에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요걸 좀 알고 네. 싶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 노령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네. 흡연자들, 아, 그리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연말은 또 맞아요. 과로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노느라고 일하느라고 진짜 두 가지를 하느라고 너무 힘드십니다. 네. 어. 수면 부족, 또 그리고 감기를 그냥 두셨을 때 폐렴으로 합병증이 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감기는 주로 코나 목 쪽에 침투하는데 이걸 초기에 못 잡았을 때 이제 폐렴이 걸릴 수가 있는데 제가 자주 언급을 하기도 했고 여러 군데서 많이 접하셔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네네.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감기는 치료제보다는 이제 증세 완화를 위한 약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폐렴 주사 안 맞았으면 맞으시는 것도 참 좋아요. 아, 그러니까 독감 주사처럼 폐렴 주사도 좀 미리 맞아 두시면. 네, 65세 이상. 요거는 뭐 매년 맞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뭐 이제 언제 무엇을 맞으셨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 번 또는 두 번 뭐 이렇게 네. 맞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면역력도 약해지잖아요.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는 요즘이에요. 요새 이제 안 그래도 바이러스들 너무 많은데 저희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제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는 이제 생활이 되어버렸으니까. 진짜 그래요? 맞아요. 이제 면역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는 솔직히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걸리면 한창 금방 때는. 낫고 이랬는데 이제는 네. 뭐 유행이라고 하면 다 따라가가지고 또 굳이 이것도 한번 걸려보고 저것도 걸려보고 이제 또 네. 애기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애 걸리면 그대로 걸리고. 피해가지를 못하죠? 갑자기 씁쓸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면 진짜 면역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제 체온이 내려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엄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엄마가 아침에 이제 머리 감고 학교 가려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네. 교복 입고 기억나시나요? 그 이 추운 한국 겨울에 교복 치마 입고 짧지 않아요? 아우 또 네, 밑에 네. 바지도 아니고 그 스타킹 하나 신고 나갈 때도 그때는 정말. 참 무슨 에너지로 음. 아침에 머리 감고 그냥 이렇게 물 뚝뚝 흘리면서 저는 갔거든요. 정말 그러는 여학생들 많아요. 저였어요. 저였는데 왜냐면 한순간에 더 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머리에 뚝뚝 물 흘리면서 이제 등교를 하면 엄마가 맨날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너 감기 걸린다고. 그때는 참 또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네네. 그때 고등학교 때 막 엄마 이거 감기 바이러스네 무슨 응. 머리 감는 거랑 바이러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막 가기고 했는데 잘난 척했구나. 잘난 척했어요. 근데 이게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 말이 없는 아니다. 물론 머리를 감았다고 걸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샤워할 그렇죠. 때 걸리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은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몸이 추워하니까 으실으실 그렇죠. 춥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게 되는 거니까 완전 없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체온이 1도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한 37%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솔직히 뭐 목에도 뭘 안 두르고 얼굴에 젖은 채로 머리 젖은 채로 나가면 온도가 진짜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도리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저는 이게 조끼를 왜 이렇게 입고 다니나 했는데 조끼가 너무 따뜻해요. 좀 몸의 일부가 돼가죠. 그리고 모든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진짜 이 마스크, 뭐 목도리, 정말 따뜻해요. 귀마개 다 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웃긴 제가 말하는 게 네.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잠을 잘 자야 돼요. 모든 병에 있어요. 네, 잠을 잘 자는 게 이제 보약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는 게 맞아요. 몸은 이제 저희가 핸드폰 차지하듯이 밤에 저희 몸도 이제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루 동안 고단했던 몸을 추스리고 내일 쓸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이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면역력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제 약화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또 이제 날씨가 추워서 요즘 많이 집 안에서 계시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좀 햇볕이 괜찮은 날은 밖에 나가서 이제 햇볕 한 30분 정도는 쬐주시는 게 참 비타민 D 합성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또 한국 분들 또 특별히 여성분들 햇볕 보는 거 너무 무서워하는데 뭐 산책이라도 나가시고 좀 그러는 걸 일부러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얼굴은 꽁꽁 싸매되 다른 이제 피부는 좀 열어두셔서 비타민 D 합성을 할 수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비타민 D가 이제 면역에 좋은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이제 건조한 계절에는 뭐 가습기 틀고 맞아요. 또 빨래 젖은 빨래 걸어도 보셨어요? 저는 이제 수건 같은 거. 네. 그 다음날 바싹바싹하게 말라 있지 않나요? 비스켓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만지면 부서질 것처럼 맞아요. 바짝 마르죠. 네. 진짜 미국은 공기를 이제 데우는 방법이 이제 그 난방의 그러니까. 방법이 공기를 데우는 방법이라서 너무 건조해져서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이 기관지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 같은데 저희가 마른 기침 이렇게 계속 기침을 하시는 이유가 네. 목이 건조하면 저희 뇌는 기침을 하라 그래요. 그럼 기침을 하다 보면 또 목이 건조해지고 그렇죠. 이게 진짜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마 뭐 여기에 이제 정말로 통증을 수반하는 네, 그러니까 더 취약해져서 감기 바이러스도 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뜻한 차나 물 같은 거 드시면 그 동안은 아마 좀 괜찮으실 거예요. 맞아요. 목이 촉촉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어린 아이가 있거나 이제 딱 내가
기관지 쪽, 호흡기 쪽이 안 좋다. 네네. 가습기 틀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자는 동안은 히터를 너무 올리지 말고 약간 추운 듯이 해놓고 좀 덜 돌아가게 해놓고 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네. 좀 덜 건조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요런 이제 팁들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자칫 또 부주의하면은 요런 거를 잘 안 지켰을 때 또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또 보조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하나씩 뺐는데 면역 좋게 하는 건 솔직히 좀 복합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좋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면역을 좋게 하는 뭐 영양제를 보면 뒤에 뭐가 되게 많아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네네. 이것저것 섞어 놓은 게. 네. 우선 하나씩 따로 이제 뭐 저는 어떤 제품을 얘기하진 않고요. 네. 어떤 성분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우선 비타민 C,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메가도스. 어디서나 빠지지 않죠. 모든 질병에 하여튼 기본은 비타민 네. C 잘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 들어요. 비타민 C는 이제 면역 영양제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데 그렇죠. 이 이유가 이제 우리 몸은 이제 과로 스트레스 환경이 되면은 과도한 이제 산소 대사로 인해서 몸이 활성산소가 돼요. 아니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요. 네네. 이제 이런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바로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면역을 네. 높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많은 양의 비타민 C, 이건 제가 진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약국 오시는 분한테도 얘기 드려요. 뭐 이렇게 헬베스 여기 입술 포진 나신 네네네네. 분들, 뭐 아니면 감기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는 게 비타민 C를 좀 오바스럽게 드시라고. 네. 한 1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3번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거밖에 먹을 짬이 안 나서 그렇게 먹는데 솔직히 5번, 7번까지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뭐 1000ml짜리를 네. 1000ml짜리를 뭐 3000 이상, 5000 이상 네. 먹어도 사실은 괜찮다. 네. 그리고 또 뭐 여기 나오셨던 그 한의사 박사님께서는 솔직히 10,000까지도 먹어도 된다. 그렇게도 많이들 네, 드시기는 네, 하세요. 네. 솔직히 부지런하신 분들, 그리고 저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아프면서 저도 아팠는데 그때는 네. 이제 제가 먹는 영양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진짜 1시간에 하나씩 먹었어요. 네네. 한 알씩. 비타민 C. 거기는 이제 비타민 C가 있는데 비타민 네네. C 뭐 여러 가지인데 뭐 근데 저도 그거를 1시간마다 네, 1시간마다 한 번씩 먹었어요. 그럴 식으로. 정도로. 근데 물론 이거는 이렇게 메가도스는 맨날 하시는 건 아니었고 그렇죠. 아픈 그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네, 네. 그렇게 드셔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정말 그 입술 포진에도 되게 좋아요. 네네. 그리고 감기가 오려고 할 때, 뭐, 요럴 때, 입술 포진 생길 때, 또, 그리고 내가 뭔가 몸이 으슬으슬하고, 이렇게, 맞아요. 스치면 본인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스치면 뭔가 쓰라리게 아프다, 이거 이제, 맞아요. 뭐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렇군요. 이제, 뭐, 이건 여담이지만, 비타민 C가, 백혈구가 비타민 C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양이 다른 거에 비해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D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정말 우리 몸의 면역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네.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백혈구에는 비타민 D의 수용체가 딱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비타민 D가 몸에 들어오면은 딱 이렇게 딱 맞물려가지고 네. 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스터 역할을 해요. 그쵸, 기능이 더 증가되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들어오면은 백혈구의 기능이 더 증가하고 이제 세균을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 제어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유산균이 있는데 면역세포는 이제 장에 가장 많다는 거는 제가 그 전에도 그렇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몸의 한 70%에서 80%가 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있는데 네. 그냥 이건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여성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지렴이 잘 걸리시고 방광염 잘 걸리시고 이거 드시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네. 이제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시키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뭐 오메가3. 그래서 요즘 만성염증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만성염증이 위험한 이유가 이제 이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 면역
개가 이제 혼란의 상태가 빠지게 돼서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오메가3는 이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면역 세포의 막도 형성하고 있고요. 음. 확실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네. 면역 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킨다고 이제 추측하고 있고요. 네. 또 대식 세포도 면역 세포거든요. 네네. 활동을 증가시켜줘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이름이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그 영양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알러지 영양제로도 많이 드세요. 이제 퀘르세틴은 이제 콧물 대차기에 좋은 영양제예요. 네. 식물성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로 이제 T세포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알러지나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비만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과민 반응에 의한 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약사님,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영양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료를 본인이 하다가 안 될 때 이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쵸.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항상 하는 질문인데 요거 이제 10일 이상 지났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솔직히 네. 전 10일까지도 안 기다리고 5일 정도 넘어갔는데 이게 열도 잘 안 떨어지고 네네. 몸이 괜찮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섭씨로 39도, 하씨로 104도 이상의 고열이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네, 네. 가셔야 되고요. 식은땀과 오한이 동반되고 심각하게 필요한 아무것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가셔야 되고요. 네. 귀에 통증이 있는 거 이건 중이염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항생제 쓰셔야 돼요. 네, 가셔야 네, 네. 돼요. 지속적인 기침이 있을 경우 가셔야 되고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네. 호흡곤란. 생각보다 사람들은 산소 포화도가 꽤 떨어질 때까지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네네. 입술이 파래지고 그럴 때 가셔야 되고요. 아, 심한 두통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이 증상들은 좀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이제 예방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건 뭐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도 생존력이 상당히 높아요. 네. 14시간까지도 생존이 가능해서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했던 거 마스크 끼고 외부 활동 시에 손에 좀 잘 씻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 좀 잘 아이들 손이 항상 문제예요. 그렇죠. 잘 씻겨야죠. 네. 자주.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점점 만남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될 수 있으면 소규모 모임 그리고 마스크 쓰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코로나 이후에 좋아진 건 사실 그 이전에는 가족 중에 누가 독감이 걸려도 우리가 따로 뭐 이렇게 격리를 한다거나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가족지간에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제 지인도 보니까 독감이 걸렸지만 일단 격리를 서로 하고 마스크를 집안에서 쓰면서 그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진짜 바이러스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 주시죠. 네, 요즘 날도 추워지고 또 휴일 맞이해서 감기가 정말 많이 퍼졌어요. 맞아요. 아무쪼록 또 텍사스, 달라스뿐만 아니라 텍사스 교민 모든 분들이 네. 올 건강하게 올 겨울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약사님도 많은 환자분들로 진짜 그 약국이 굉장히 분주하고 또 사실 그 안에서 바이러스들도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약사님도 건강 잘 지키셔서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